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소녀의 이야기 1981년 초등학교 5학년 10월의 일기입니다. 대추가 발갛게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산골소녀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넓은 대추밭이 있었습니다. 대추를 다 털고 난 후에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대추를 마음껏 주워 먹을 수 있었지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배고플 때 먹는 대추는 참으로 달콤합니다. 주워 먹고 또 주워 먹어도 눈을 크게 뜨고 찾으면 금세 또 찾을 수 있지요. 대추와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답니다. 대추는 말라갈수록 더 쫄깃쫄깃하고 달달하지요. 대추를 실컷 먹을 수 있어 행복했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지금도 대추를 참 좋아합니다. 그럼 그 시절로 가보실까요? 1981년 10월 1일 목요일 맑음. 제목 나이를 계산하여 보았다. 내 생일이 음력 11월 13일이다. 난 해는 70년이다. 그래서 1970년 11월 13일을 1981년 9월 4일에서 빼면은 10년 7월 1일이 된다. 비록 10살 7개월이 지났지만 생일이 지나면 11살이 된다. 엄마가 고추 따러 혼자 가라고 하였다. 그때 마침 갑숙이네 아이들이 옥수수 꺾으러 밭에 가서 같이 갔다. 우리 밭보다 더 가까워서 같이 못 갔다. 혼자 가려니 무서워서 갑숙이네 옥수수를 같이 꺾어주고 같이 따라가자고 하니 갑숙이는 가려고 하는데 갑숙이 오빠가 보내주면 안 되느냐고 하였더니 못 가게 했다. 그래서 무서움에 못 견디어 빈 것으로 집에 왔다. 이걸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야단을 치셨다. 1981년 10월 2일 금요일 맑음. 제목 사과 사오심. 아버지께서 아침에 부역을 가셨다. 청량산에 높은 사람이 온다고 길에 풀 베고 길 닦고 하셨다고 한다. 청량산은 관광지로 꾸민다고 한다. 국립공원도 세운다.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서 부역하는 시간을 2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신다. 오고 가는데 4시간이나 걸린다고 하여 거리가 20리나 된다. 아버지 오시기를 기다렸다. 저녁 8시에 오셨다. 사과를 사 가지고 오셨다. 3개만 먹어도 실컷 먹었다. 맛이 참 좋았다. 새그랍지도 않고 달콤했다. 꽤 많이 사오셔서 남아 있었다. 동생 아가도 잇몸으로 삭삭 긁어 먹었다. 아가가 이가 2개 앞 이빨이 나서 껍질을 깎아주면 깨문다고 반으로 나눠서 주었다. 1981년 10월 3일 토요일 맑음. 제목 지루하다. 5일이라는 가정실습 지루하기만 하다. 내일 학교에 가는 줄 알았는데 달력을 보니 모레에 학교 간다. 난 또 가정실습이 4일 동안인 줄 알았다. 아버지께서는 가정실습이
열흘을 하는 것 같이 길다고 이야기하셨다. 내 동생 영자가 제일 밉다. 거짓말로 아프다고 핑계대고는 아가도 안 본다. 그래서 내가 아가를 보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아가만 계속 업고 다닌다. 영자가 기침만 한다. 아가는 또 아파서 잘못 보면 운다. 그래서 공부 생각만 하면 속이 뭉클해지고 걱정이 된다. 1981년 10월 4일 일요일 흐림. 제목 무지개. 잔디를 베고 누워 하늘을 바라본다. 햇빛이 앞을 가렸다. 무지개가 갑자기 쫙 비쳤다. 눈이 부시어 앞을 보지를 못했다. 무지개가 앞에 수놓은 듯 놓여 있었다. 누구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다면. 밭에 갔었다. 산소 옆에 누웠다. 잔디가 쫙 깔려 포근하게 해 주었다. 누워서 하늘을 보자마자 눈이 부시어 깜짝거렸다. 그러나 온 세상이 무지개로 수놓여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놀라웠다. (1981년 10월 5일) 월요일 흐림. 제목 보람 있는 날. 가정실습도 끝나고 학교에 갔다. 선생님께서 엽서 한 장을 주셨다. 김익 선생님께서 엽서를 보내왔다. 지난번에 편지를 써 보냈는데 답이 온 것이다. 기뻤다. 장날인 오늘이 중학교 체육 발표의 날이어서 아이들 모두가 중학교에 갔다. 그러나 나는 필려 영숙이와 같이 곧바로 집으로 왔다. 집에 오니 캄캄한데 구경을 갔더라면 캄캄한 야중에 왔을 것이다. 이 일은 잘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신세를 많이 졌다. 필려 오빠가 조리품 과자 100원짜리를 영자, 필려, 나에게 한 봉씩 사주시고 또 영화 엄마가 홍수감 1개씩 사주셔서 고마워 어쩔 줄 몰랐다. 밤에 꿈을 꾸어서인지 보람있게 하루를 보낸 것 같았다. 1981년 10월 6일 화요일 맑음. 내일은 소풍날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일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계획을 의논해서 짰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떠들어서 잘 되지 않았다. 짜증만 났다. 의견을 내놓아도 김남진, 김기훈, 김용진, 김선자가 의논해서 해결하고 모든 아이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는다. 난 원고지 쓰느라고 바빴다. 공부는 하지 못했다. 시험 공부를 했는데도 원고 4장 쓰라 했는데 글이 너무 길어서 9장이나 썼다. 제목은 보리밥이었다. 1981년 10월 7일 수요일 맑음. 제목 소풍. 즐거운 소풍날이다. 상쾌하게 웃으며 학교로 달려갔다. 도시락에다 옥수수 2송이를 보자기에 가지런히 쌌다. 막상 학교에 와서 무엇을 사려고 하니 돈이 눈에 띄었다. 100원짜리 동전 3개.
내가 여태까지 제일 많이 가져가는 돈이 300원이니 한숨이 나오고 물건 살 생각이 도대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사고 맥없이 있었다. 계단에 앉아서 놀다니깐 이웃 사촌 영숙이와 필려가 불렀다. 그래서 가니 사과 한 개씩 주었다. 나는 이를 사양했으나 억지로 주었다. 그 고마움이 말할 수가 없었고 또 인정이 많음에 감탄하였다. 돈을 안 쓰고 가져온 것은 모두가 적어도 1,000원씩 가져왔는데 300원이 말도 안 되어 속이 상해서 안 쓰고 가져오다가 200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200원을 썼다 하고 100원을 가져왔다. 즐거운 가을 소풍날 도시락에 옥수수 2송이까지 싸서 갔는데 동전 3개가 기운 빠지게 합니다. 친구들은 소풍날 적어도 1,000원씩 가져와 먹고 싶은 것을 사는데 300원으로 무엇을 살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납니다. 이런 사정을 눈치챘는지 같은 마을 6학년 언니들이 사과를 건넵니다. 미안해서 사양하는데 억지로 준 사과를 2개나 받고 고마움에 감동합니다. 봄 소풍은 농사철이라서 못 가고 그래서 마음 아프고 가을 소풍은 이렇게 또 속상하네요. 이 마음을 누구에게 항의라도 하듯 300원을 고스란히 남겨 가져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200원을 잃어버리다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집에 가서는 200원을 사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억은 지금도 납니다. 애석했던 마음이 전해옵니다. 1981년 10월 9일 금요일 흐림. 제목 추위. 한글날이므로 학교에 가지 않는 휴일이다. 그래서 엄마가 고추 골리자고 하였다. 두꺼운 털옷을 입고 마당에 나왔다. 바람은 날 싫어하는 것 같이 냉정하게 쇠, 쇠, 싱, 휙 하고 쌀쌀하게 스쳐가더니 오돌오돌 떨리기 시작했다. 손도 시려워서 따갑고 차가웠다. 고추를 조금 동안 골리다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엄마는 추위를 무릅쓰고 계속 골리다가 이젠 지쳤는지 방에 들어왔다. 겨울 날씨보다 더 추웠다. 대추나무를 건네다 보았다. 대추를 안 털어서 바람에 대추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대추나무 밑에 빨갛게 떨어져 있었다. 안 따고 남의 것이어서 못 줍는 마음이 아쉬웠다. (1981년 10월 10일) 토요일 맑음. 제목 할머니 이야기. 토요일인 오늘은 웬일인지 4시간을 안 하고 3시간만 하고 보내주셨다. 그래서 일찍 집에 왔다. 그래서 담배 조례하는 방에 들어가서 담배 꼭지를 싸면서 할머니께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리자 겨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옛날 옛적에 어떤 처녀가
내일은 시집 가는 날로 정해놓고 머리를 감고 빗질을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찾아와 업고 내뺐단다. 그런데 어느 날 말장사가 길을 걷다니 여자 우는 소리가 났지. 그래서 오두막집에 찾아가서 도끼를 얻어 여자 우는 소리를 찾아내었다. 숨어서 지켜보자니까 호랑이가 여자를 바위에 내려놓고 멀리까지 갔다 와서 여자 볼을 철썩철썩 때리는 일을 계속하여 말장수는 차마 볼 수 없어 바위에 올라가 호랑이 머리를 도끼로 쳐 죽이고 여자를 오두막에서 데리고 가. 개 20마리를 여자 둘레에서 짖게 하니 그 여자가 그제야 정신을 차려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해 주었단다. 그래서 여자는 집에 가서 시집을 갔다. 여자는 부자가 되었지. 그래서 밤에 빗질을 하면 아주 먼 곳까지 들려서 빗질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단다 하고 하셨다. 1981년 10월 11일 일요일 맑음. 제목 고추잠자리. 아침 이슬 촉촉 그대로 맞아 오돌오돌 떨고 있는 고추잠자리. 차한 물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날개의 이슬이 촉촉 날아가지도 못하고 누구 하나 따뜻이 안아주지 않나. 햇님 솟아나면 날개쳐서 혼자 눈물 닦네. 학교에 가다가도 흔히 볼 수 있고 아침 일찍 밭에 갈 적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고추잠자리는 날개의 이슬 맞아 날아가지도 못하고 숲을 속에서 가엾이 앉아 있었다. 밤새도록 보슬보슬 내려온 이슬과 찬바람에 견디어도 누구 하나 가엾다고 안아주는 사람 없고 햇님이 솟아오르면 이제 반드시 고개를 들어 날아가 버린다. 1981년 10월 12일 월요일 맑음. 제목 순남이가. 선생님께서는 내일 시험 친다고 하셨다. 본래는 오늘 시험을 친다고 하셨는데 미루었다. 그런데 순남이가 우리 동네에 놀러 온다고 하였다. 나는 사실인 것 같지 않아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나중엔 사실이었다. 더구나 시험을 앞둔 날인데 올 리가 없었다. 웬일인지 온다니까 놀랍고도 반가웠다. 순남이 집에 가서 순남이가 저희 집 할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동네로 왔다. 대추도 줍고 보려고 영지로 왔다. 그래서 대추 털은 나무 밑에서 대추를 참 많이 주었다. 실컷 먹고도 집에 많이 남겨갈 수 있었다. 금하는 저 집에 가자고 권했으나 순남이는 우리 집에 와서 더욱 기뻤다. 나도 순남이네 집에서 많이 자고 해서 엄마와 아빤 순남이를 알고 있어 반가이 맞아주었다. 가장 친한 친구 순남이가 집으로 놀러와서 기쁘네요. 저희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던 친구입니다. 친구는 커서도 제 동생이나 부모님께
가족처럼 챙겨주고 서로 왕래를 했는데 지금은 연락도 못하고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보고 싶네요, 친구가. 1981년 10월 13일 화요일 맑음. 제목 싸움. 어제 순남이가 우리 집에 올 때 내 금화 명숙이와 같이 왔다. 오다니까 금덕수가 왔다. 그래서 난 기분도 좋고 해서 장난으로 덕수에게 한 말이 있다. 그것은 덕수야, 너 친구 소개해 줄까? 하였다. 그랬더니 덕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갔다. 그러나 오늘에서야 그걸 다 트집 잡고는 때렸다. 나도 그 아이에 비해서는 잘못이지만 어쩌면 그 일로 다 때리다니. 덕수는 잘못과 그런 실수가 없는 것 같이 때리고 야단이다. 한찰 때리지도 못하고 맞고 울기만 했다. 너무나 서러웠다. 힘이 없어서 때리지도 못했다. 잘못을 했긴 했지만 내일은 시험 치는 날이고 조금만 때리면 될 것도 주먹으로 막 때리고 발로 찼다. 그것도 같은 학년이면 몰라도 6학년이다. 얼마나 많이 맞았고 서글프고 아팠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글로는 표현할 수 없었고 또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화가 나서 내일 시험 치면 실수라도 할까 봐서이다. (1981년 10월 14일) 수요일 맑음. 제목 시험 치는 날. 이틀이나 미루었던 9월 말 고사를 오늘에야 치르게 되었다. 감독 선생님은 박인구 선생님이시다. 시험 과목은 체육을 제외한 것을 다 쳤다. 기타 과목은 참 어려웠다. 우리 선생님은 몸이 편찮으셔서 학교에 못 나온다고 임중섭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다. 우리를 가르치시느라고 너무나도 신경을 쓰시고 설명을 하셔서 그런지도 모른다. 많이 편찮으신지 걱정이 되었다. 선생님께서 오시면 화내실지도 모른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 틀린 것을 많아 점수가 적다고. 아프도록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점수가 나쁘다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산수, 사회, 국어, 자연은 1학기 문제가 나와서 한층 더 어려웠다. (1981년 10월 15일) 목요일 맑음. 제목 시험 점수. 학교에 갔다. 아이들로부터 잔소리가 많았다. 모두들 6학년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시험을 한 개도 못 쳤다고 수군거렸다. 첫째 시간에 6학년이 시험지를 다 가져왔다. 가슴이 떨리었다. 선생님께서는 뒤적거리며 보시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다. 산수 사회는 시험지를 받아보았다. 산수는 95점, 사회는 90점이고 아이들에게 듣고 안 것인데 국어, 자연, 음악, 미술, 실과, 도덕을 알았다. 국어 95점, 자연 90점, 음악 80점, 실과 70점, 미술과 도덕은 100점이다. 실과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예상은 90점을 치기 전에 기대했는데 친 후로는
80점 이상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